그런가 하면 추 장관은 능력 있는 내 아이를 군이 오히려 제비뽑기로 통역병 선발해서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죠.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재명 기자, 능력 있는 아이인데 군이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고 발언했는데 제비뽑기로 떨어진 사람이 추 장관 아들뿐만이 아닐 텐데 추 장관은 내 아들이 능력이 있지만 안타깝게 제비뽑기로 탈락을 했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군이 제비뽑기로 능력 있는 내 아들을 떨어뜨렸다라고 발언하네요. 그 발언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역병을 선발할 때 있어서 능력에 따라 선발하는 게 옳은 건지 그게 공정한 건지 아니면 제비뽑기로 선발하는 게 공정한 건지 이건 사실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이건 사실 굉장히 컨트롤할 정도로 굉장히 논쟁의 대상인데 문제는 군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도입한 게 어쨌든 군의 주장이지만 지금 당시에 이제 지역 대장의 주장이지만 청탁에 들어와서 이 청탁을 막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 아들 못지않게 통역 능력이 뛰어났던 어느 친구도 제비뽑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또 청탁했던 누군가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아들이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제비뽑기 때문에 떨어뜨렸다 군에서 라는 인식은 굉장히 뭐랄까 지금 이 특혜 휴가 의혹 자체가 공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논쟁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의식 오히려 내비친 것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 발언은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 전주의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대목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고승덕 의원님, 네. 얼마 전에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야당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가 추 장관이 사과 요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해왔어요. 그런데 어제 비로소 독백이었다라고 사과의 표명을 어제서 했습니다. 야비하지 않느냐라는 이 표현이 야당에서는 소설을 쓰고 있네 2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정식으로 질의 문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비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 질의자의 질문에 대한 이제 평가거든요. 근데 평가를 야비하다고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건 정말 적절하지 못한 그 표현 같습니다.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가 이제 그런 이건 공적인 자리니까 공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정을 억제해야 되는데 야비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까지도 조금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있네 이거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답변에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그 문답자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까 전 의원이 말한 그 판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요. 판례에 의하면은 그 부대장 승인 기록이 없는 경우에 탈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기록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례가 적용되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는 것도 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의원들의 추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당한 박근혜, 일부 정치검찰, 태극기 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만약에 일관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다음 선거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의혹에 대해서 두둔을 하면서 이 의혹 제기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이들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박수현 전 대변인님, 예. 정청래 의원 주장대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이들의 정치 공작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너무 많이 나갔죠.
정청래 의원이요. 어제 그 정청래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1번으로 나서셨을 때 좀 걱정을 했어요. 정청래 의원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걱정하셨어요? 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정청래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게 본인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열심히 그 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잘못된 왜곡된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국민께 제대로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당도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인데 아마 지금 국민의 어떤 정서를 생각하면 이미 국민께서는 옳고 그런 거 판단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믿고 좀 겸손하고 정중한 언어로 국민께 설명드리는 그런 어떤 자리로 어제 그 질문의 기회를 1번으로 활용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정청래 의원께는 미안하지만 정청래 의원에게 미안하지만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 김병민 의원의 고승덕 변호사님 지적대로 민주당의 자세는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국민의 정서 그런 눈높이 입장에서 보면 좀 죄송하고 잘못했고 저희가 더 성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집권당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다라는 비판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입니다. 의도된 침묵을 유감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심파로 동문서답합니까? 추 장관이 빼딱구들을 싣는지 못 싣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꿀빤 군대 생활은 그 자체가 특권이자 반칙일 뿐입니다. 추 장관은 대통령 백으로 버티는 겁니까?